또 오늘 말씀드리는 가성비 있는 20가지 활동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후 활동을 한다, 독서 감상문을 쓴다 이렇게 큼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5분, 3분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엄마, 책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아, 그래, 자꾸 말을 해봐야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진다고 했지? 자, 그러면 책 읽은 거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봐. 어떤 내용이었어? 잘 몰라. 아니, 읽었다면서. 그럼 책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뭐야? 재밌었어. 그게 끝이야? 네, 초등 부모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와 이런 대화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독서가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냥 책만 읽고 말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책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걱정도 되고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이라도 해보려고 한다면 아이는 그냥 책만 읽으면 안 되냐고 하고요. 또 그 책마저 읽는 것도 힘들어 하죠. 이렇게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고 왜 엄마의 의욕을 아이가 따라오지는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강연을 가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독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책만 읽어도 되는 건지, 그냥 그런 거를 떠나서 아이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독후 활동은 없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요, 2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에서 정말 가성비 있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활동 20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요, 나한테 좀 맞는 거, 쉬운 거, 그리고 괜찮은 거 가져가시고 꼭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나중에 막상 생각이 나서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예요. 우리가 독후 활동을 하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어? 줄거리가 뭐였어?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읽을 때는 분명히 이해하면서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아이들한테 동화책은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쉬워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내용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막막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가 뭐였어? 무슨 내용이었어? 이거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2번째는요, 그러면 독후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문해력이 아주 뛰어나고 독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요, 독후 활동이 오히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책에 충분히 흥미를 느끼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독후 활동이나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아이들은 책에 흥미가 더 없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제가 독서 토론도 해보고 독서 논술도 해보고 그리고 온책 읽기라고 해서 다 같이 한 권씩 읽는 활동들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더 풍부한 생각들을 하게 해요. 그리고 기억도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나 책을 별로 안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독서 토론을 한다던가 온책 읽기를 했을 때 그 책이 거의 유일하게 읽은 책이에요. 나머지 책들은 읽어도 읽은 척 하고 있는 책이죠.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읽어도 대충 읽는다거나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이나 독서 활동 자체가 이 독서 사다리가 되어서 이해를 돕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독후 활동이 그럼 반드시 필요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독후 활동을 매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는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고 그 다음 책도 막 빨리 읽어나가고 싶은데 붙잡고 독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독후 활동을 또 하는 것의 장점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0권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권, 아이가 여러 개의 책만 읽는 활동을 했다가 가끔씩 한 권, 이런 식으로 같이 독서 활동을 해본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가성비 있는 20가지 활동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후 활동을 한다,
독서 감상문을 쓴다 이렇게 큼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5분, 3분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표지 보고 제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책의 제목을 모르고 있어야 되겠죠. 도서관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새로 빌려온 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산 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목을 가려놓고 이 표지만 보고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와 했던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마다니만한 축구 선수는 없어 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가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의 제목이 알아! 뭐? 그냥 이거는 추측해보는 거야. 추측? 나의 축구 실력은 어떨까? 아, 나의 축구 실력은 어떨까? 지금 그거인 것 같아요. 또 뭔 것 같아요? 축구는 몇 년부터 생겨났을까? 축구는 몇 년부터 생겨났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을 한 거였고, 이제는 내용을 알고 나서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궁금한데 이제 제목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진짜 제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하지? 자, 책을 읽었잖아. 이 책의 그럼 제목이 뭘 것 같아? 맨발로 뛰어다니는 마다니의 축구 선수. 아, 이거 같아. 자, 엄마! 내 슛은 진짜 좋아. 내 슛은 진짜 좋아. 자, 드드드드드드. 이 책의 살짝 보이는데. 제목은 드드드드드드드드. 이거 봐. 마다니 하는 축구 선수는 없어. 이거였습니다. 의외로 재미있어요. 가리는 거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같이 읽어보고요. 만약에 제목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간단한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뭐였어? 이거랑 제목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제목과 표지를 보고 인물, 사건, 배경을 예측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랑 표지를 보고 여기서는 누가 나올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디서 일어난 일일 것 같아? 이거는 다 책을 읽기 전의 활동이죠. 근데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질문 간단한데 해주면은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표지를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인물, 사건, 배경도 질문의 하나일 수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궁금한 점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맨발이네? 왜 맨발로 축구를 하는 걸까? 무슨 나라 사람일까? 축구 시합에서 이겼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책을 읽기 전에 독서 욕구를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였다면은, 이제는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해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는 어휘 중심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헷갈려 했을 때 이걸로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식책이고 중학년, 고학년인 경우에도 그 안에서 어휘를 뽑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랑 잭과 콩나무라는 책을 읽으면서 헷갈릴 만한 맞춤법의 단어들을 뽑아내면서 화이트보드에 바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어휘를 빠른 속도로 읽어보는 거예요. 장만 깜장 부어 깜장서 져서 아주 열스콜 하는 빵. 빨리 읽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데, 유창하게 읽고 소리 읽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의미의 이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유창하게 소리를 내어서 읽어본 다음에 정확하게 읽고 의미 읽기로 넘어갑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합하듯이 뽑아놓은 단어를 빠르게 읽는 거를 엄마가 읽어보고 아이가 읽어보고 이렇게 속도를 대결하면서 읽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활동으로는 아까 이제 화이트보드에 단어를 뽑아놨잖아요. 초성으로 제시를 하고 퀴즈처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튿날이었다, 다음 날을 의미하는 다른 말, 이렇게 해요. 그럼 초성을 보고 아까 보았던 거에서 이튿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뽑아낸 어휘로 빙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빙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띠 빙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띠 빙고라는 것은 이렇게 띠가 있고요. 뭐 5칸이 됐든 6칸이 있든 이렇게 띠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띠에다가 아까 뽑아놓은 단어 중에서 각자 안 보이게 순서는 이렇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돌아가면서 어휘를 하나씩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끝에 있는 단어일 때만 뜯어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깥
바깥이라는 단어가 끝에 있었어요. 바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바깥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뜯어내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이튿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게 딱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뜯어내요. 암탉. 그러면은 너는 찢고 엄마는 암탉이 가운데 있으니까 찢을 수 없고. 빙고 종이를 이제 먼저 뜯어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어휘로 재미있게 익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책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OX 퀴즈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7번째는요. 내가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를 합니다. 아, 개구리 왕자에 나온 공주님이야, 공주님. 응. 네, 안녕하세요, 공주님. 처음에 황금공을 개구리한테 가져다 주라고 해놓고 개구리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해놓고 왜 개구리가 친구가 되자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나요? 마음이 급해서 그만 싫어하는 거를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집까지 찾아왔잖아요. 아빠랑 그 왕인 아빠랑 밥 먹고 있는데 개구리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불편해.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문 열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기 싫었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개구리 결국에는 같이 밥도 먹고 집에 그 침대에 같이 방 들어갔잖아요. 그때 어떻나요? 화가 났어. 그래요. 그런데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님이 됐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개구리 때는 막 싫다고 했다가 왕자님이 돼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막 좋다고 했어요. 왜?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 이웃 나라 왕자님한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나요? 한국에 가서 재밌게 살았어요. 애도 낳고요. 아들, 딸 뭐 몇 명 낳았어요? 아들 1명, 딸 1명. 그렇게 2명 낳았어요? 아빠 보고 싶진 않았나요? 보고 싶지는 않았어. 안 보고 싶었어요? 네. 결혼해서 가면 아빠 자주 못 보잖아요. 네, 어차피 통화로 하면 돼. 전화로 하면 되니까 괜찮았어요? 만약에 지식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물에 관한 책이면 동물학자, 뭐 지진에 관하면 지질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8번째는요. 등장인물의 별명을 지어주는 것도 있어요. 웅철이하고 동만이가 있잖아. 웅철이하고 동만이한테 별명을 지어줘보자. 자, 웅철이한테 별명을 지어주면 어떻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 딱지, 허접이, 웅철이. 그럼 동만이는? 딱지왕, 동만이.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정지 동작으로 나타내 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그게 어떤 동작이었어? 어떤 장면이야? 하고 이야기에 물꼬가 터지는 거죠. 그 다음 10번째는요. 삼행시를 짓는 거예요. 꼭 삼행시 아니라 이행시일 수도 있고 오행시일 수도 있고 뭐 사행시일 수도 있고요. 인어공주 책을 읽고 나서 인, 어, 공, 주 네, 이걸로 사행시를 지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 10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째는요.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다음 12번째는요. 감정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기분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자, 여기가 중심이야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3번째는요. 등장인물이 되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개구리 왕자가 되어가지고 공주님에게 같이 놀자고 했는데 공주님이 나를 무서워하면서 도망가 버렸다. 너무 좌절감이 느껴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왕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뭐 이러면서 내가 마치 개구리 왕자인 것처럼 일기를 쓰면은 이게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힘든데 일기를 쓰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 다음 4번째는요.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리기, 말하기, 쓰기로 각각 할 수 있어요. 쓰는 걸 힘들어하면 그리기로 해보고요. 또 말하기로 해보고요. 그 다음 좀 학능이 더 올라간다면 쓰기로 해볼 수 있겠죠. 15번째는요. 표지를 바꿔서 다시 그려보는 거 할 수 있고요. 6번째는요.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시태그라고 하죠. 이 책을 가지고 해시태그로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SNS 하는 것처럼 정말 재밌는 책, 아니 개구리가 왕자가 되다니, 공주는 로또 맞았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17번째는요. 신문 기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써봐라, 편지를 써봐라, 신문 기사를 써봐라.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집니다. 신문 기사를 쓴다 하면은 개구리 사람이 되다, 긴급 속보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처럼 쓸 수가 있고요. 지식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학자를 인터뷰해서 실었다 아니면 이런 실험이 발표되었다 하고 신문 기사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8번째는요.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을 뽑아내서 모음집처럼 만들어 보기 있을 수 있고요. 19번째는요.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저학년이면 말하기, 조금 학년이 높으면 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0번째는요. 지식책을 읽었을 때 새로 알게 된 나만의 지식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지식카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뒤적뒤적 하면서 어떤 내용을 새로 알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독후 활동에서 어떤 내용이었어? 줄거리가 뭐였어?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두 번째, 독후 활동이 생각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맞다. 특히나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20가지의 쫙 좋은 이 독후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